얼마 전 60대 친구들과 오랜만에 동창 모임을 가졌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니 역시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인생 성공담으로 이어졌죠. 주식으로 큰돈을 번 친구, 부동산 투자로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게 된 친구 이외에도 자식들의 성공과 멋진 노후 생활 자랑까지 이어지면서 자리는 점점 열기를 더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모두가 웃으며 듣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 부러워하는 사람과 은근히 부러움을 즐기고 있는 사람으로 나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깨달았죠. 모두가 자기 자랑을 할 때 은근히 가장 많은 부러움을 받고 있던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요. 돈이나 명예, 자식의 성공과 같은 뻔한 이유가 아닌 완전히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 친구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어 모임에 나갔을 때 가장 큰 부러움을 사는 3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뻔한 자랑거리에 주눅들지 않고 모임에서 부러움을 받는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무려 40%가 넘는다고 하니 모임에 나오는 5명 중 2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퇴직 후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준비 없이 밀려난 사람들이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장기 실업자로 전락하기도 하고 급한 마음에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하루아침에 평생 모은 퇴직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이에 어디에 소속되어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꾸준히 일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 교직 생활을 오래 하고 은퇴한 뒤에도 건물 경비 일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연금도 적지 않게 받는데 굳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 라고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있어 삶의 활력을 느낀다고 말하더군요. 돈 때문만이 아니라 일하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와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 말에 모인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가장 부럽다고 다들 인정했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70대 양재식 어르신은 공공기관의 관리직으로 재취업하셨는데 그분은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니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으로 손주들에게 과자값이라도 쥐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사회적 역할이 주는 만족감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작은 선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말입니다. 이것이 삶에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되죠. 이런 분들은 모임에 나와도 표정이 밝습니다. 나 요즘 일이 바빠 죽겠어. 하면서도 웃고 계시죠. 은퇴 후 일자리 문제로 고민이라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혹은 공익적 활동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택배 지원, 공원이나 지역시설 환경관리, 아동이나 장애인 보조 등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체면이나 꼭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이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적당한 수입을 얻으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해보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건강 관리를 미리 해두어야 뭔가 일할 기회가 생겼을 때 몸이 받쳐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 들어도 귀티 나는 사람. 모임에 나가면 계속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귀티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티는 꼭 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억지로 꾸민 티가 나서 어색하거나 불편해 보이죠. 제가 본 사람 중에는 그냥 평범한 셔츠 한 장을 입어도 귀티가 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항상 깔끔하게 몸가짐을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었죠. 꾸준한 관리와 습관에서 나오는 여유가 그 사람을 품위 있어 보이게 하는 겁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링컨은 대통령 재임 중 인사 추천을 받을 때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추천자가 얼굴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낳아준 것이니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40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상은 나이 들면서 바뀌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인성과 행적을 가졌는지가 그 사람의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상 써서 생긴 주름과 미소 지어 생긴 주름이 다르고 찌든 삶이 만든 인상과 성취하는 삶이 만든 인상도 다릅니다. 귀티는 결국 평생 쌓아온 인격과 건강하고 깔끔한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게 편안한 미소를 지어주는 사람,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 그리고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귀티가 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기분도 좋아지고 삶의 품격이 느껴지기 마련이죠. 일상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 말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어느 순간 여러분은 사람들의 선망 대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말 잘하는 사람, 축하받을 일이 있어 이번 모임에서 밥 사는 사람 등 어떤 모임에 가든 어떤 이유로든 부러운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 세 번째 유형일 겁니다. 세 번째, 남 의식하지 않고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 장자의 추수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발이 하나밖에 없는 전설의 동물 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물은 자신의 한 개뿐인 발로는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며 수많은 발을 가진 지네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지네는 발이 하나도 없는 뱀을 부러워했습니다. 많은 발이 오히려 불편하고 발 없이도 유연하게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뱀이 부럽다고 했죠. 뱀은 뭐라고 했을까요? 뱀은 형체 없이 세상 어디든 불어가는 바람을 부러워했습니다. 몸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람은 눈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눈은 보고 싶은 곳을 바라보는 순간 즉시 그곳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눈은 마음을 부러워했습니다. 마음은 보지 않고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에게 물었죠. 당신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나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마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전설의 동물인 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가 서로를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하지만 가진 것 없는 사람은 부자를, 부자는 권력자를, 권력자는 다시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상대를 부러워하느라 정작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평생 그것을 알지 못할지도 모르죠. 이쯤에서 우리는 부러움이란 결국 영원히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만족감은 항상 다른 이와의 비교 속에서만 형성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러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어떻게 통제할 수가 있나요? 하고 말이죠. 장자는 공간, 시간, 지식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부러움이나 고집, 편견 같은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에게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설명할 수 없다. 그 개구리는 우물이라는 공간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여름에만 사는 벌레에게 얼음의 차가움을 설명할 수 없다. 그 벌레는 여름이라는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작은 시골 마을의 선비에게는 진정한 도를 설명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이 배운 지식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장자가 말하는 우물이라는 공간과 여름이라는 시간 그리고 배움이라는 지식은 모두 인간의 마음을 속박하는 편견들입니다. 그만한 공간에서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최고로 잘났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장자는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의 한계를 발견한 것이죠. 물론 부러움은 때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욱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러한 부러움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 은퇴한 후에는 단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아닐까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 소중한 사람들과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현재에 만족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내면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채우기 위해 아등바등 애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며 자신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표정과 분위기에서는 자연스러운 편안함과 인생에 대한 충만한 만족감이 느껴지죠. 나이가 들어 여유롭게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경력이나 큰 재산, 명성을 가진 사람보다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만족하며 타인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모임에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3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부러운 사람은 돈이나 명예, 그런 외적인 조건을 넘어 내면의 여유와 삶에 만족하며 자신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자기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 멋진 황금빛 노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정에 지혜의 동행이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꼭 만나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